자, 이 긴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구나. 일단 골든아워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워크부터 골든아워였고요. 그 직전 노래가 미친폼으로 끝났고 그걸로 더월드 시리즈가 끝났어. 골든아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맨 첫 번째 노래가 골든아워라는 노래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황금기 같은 시간들이 있다. 하지만 이 황금 같은 시간만을 좇으면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러분의 좋아하는 친구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골든아워가 아닐까? 라고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게 인트로야. 근데 갑자기 워크가 나오는데, 맞아. 일단 뮤비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애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 불법적인 일도 좀 해. 위조의 지폐 만들고 돈 세탁하고 금 캐다가 몰래 슬쩍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이 세계관이 내가 짐작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게 아드레날린 때 한국 컴포가 나왔어. 맞아. 그때 그거를 보고 얘네 설마 이번에 독립운동가 컨셉이냐, 조선 컨셉이냐, 옛날 컨셉이냐, 한복이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예상이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 한복 입은 애들이 옛날 모습의 에이티즈라고 하면, 일단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 난 얘는 A 차원에 있는 에이티즈라고 생각하지 않고 Z 차원에 있던 에이티즈의 이야기가 골든아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얘네를 Z티즈라고 부를게. Z티즈의 과거에 옛날 조선 1863년에서 69년대 이때쯤에, 그때 고종이 즉위를 하고 대한제국대일 거예요. 한국이 15년쯤에 경복궁이 재건이 되면서 나라 재정이 안 좋았어. 그리고 대기근이 창궐하면서 69년쯤에는 이 사람들이 기근 피난을 되게 많이 가기 시작했어. 근데 그 시기에 서양에서는 뭘 했냐면 63년대부터 미국 대륙횡단 철도를 건설하기 시작한, 그게 63년부터 69년까지 지어지거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여 서쪽으로 가라, 이런 슬로건이 되게 유명할 때였어. 돈을 벌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서 철도를 까는 일을 해라. 그럼 돈을 많이 준다. 그런 슬로건도 이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었단 말이야. 얘네가 조선에서 가난하게 풀칠하고 살다가 소프루를 만나. 근데 이 소프루가 다이어리에서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감정을 동기화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우영이가 내가 이걸 사용하면 애들이 다 나랑 같은 감정을 공유한다 이거지?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 나는 이 소프루를 단순히 차원 이동 능력이 있는 물질이 아니라 악마적인 물질이라고 나는 해석을 해. 왜냐면 소프루에 대해서 자기가 1인칭으로서 묘사를 할 때, 나는 계속 존재를 했었다. 언제부터 존재했냐고 묻는다면 모르겠다. 그냥 나는 생각을 할 때부터 나는 이미 존재해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 이게 너무 관념적인 존재의 대사 같아. 악마라는 게 성서나 이런 데에서는 뿔 달려있고 꼬리 달려있고 막 이런 뭔가 어떤 괴물 같은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는 좀 더 관념적으로 가깝단 말이야. 솔직히 악마라는 말도 인간들이 붙인 거지 얘네는 이름이 없어. 그냥 태초부터 존재했던 어떤 물질인데, 얘의 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게 뭐냐,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거야. 인간의 욕망을 먹고 싶어 하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감정을 먹고 싶어 해. 근데 그 중에서도 욕망을 가장 크게 원하는 어떤 물질이 아닐까라고 나는 예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얘네가 그 조선의 Z티즈가 어쩌다가 소프루를 접하게 되고, 이 소프루를 손에 넣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우리가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힘든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 라는 소원을 갖고
서쪽으로 가게 돼. 소프루가 이제 그럼 서쪽으로 가. 거기 가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대. 그래서 워크가 나온 거야. 배경이 서부잖아. 옛날 서부잖아. 그때 이제 막 돈을 많이 벌어. 광도 캐고 햄버거 팔고 돈 세탁하고 위조 지폐 만들고 그때 시대로 배경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워크 때 돈을 많이 벌고 아이소마티스 때 권력을 쥐게 됐는데 계급 사회에서 상위를 점령을 했잖아. 그리고 배경이 아직까지 서구권이야. 그럼 얘네가 서부로 가서 미국의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쪽에서 권력을 쥐게 됐어. 근데 자주 등장하는 게 복면 쓴 사람들이랑 거짓말하는 인형이나 천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의사가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저택을 불태우고 이러고 끝나잖아. 나는 처음에 권력 사회를 타파하고 싶어서 권력을 쥐고 그 사회에 들어가서 무너뜨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인율 판타지 대망콘 편집을 하다가 알소마티스의 노래 끝날 즈음에 갑자기 이게 쭉 열리면서 뒤에 천사 그림들이 나오는데 천국 같은데 다 복면을 쓰고 천사들이 다 복면을 쓰고 있더라고. 그때 딱 생각이 났어. 얘네가 자꾸 이 천사, 천국, 루시퍼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아이소마티스 때 불 타잖아. 불 하면 떠오르는 게 지옥불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 또 겹쳐갔던 게 우영이가 정하이앵글로 찍히는 게 많거든. 그래서 레코드판 같은 거 보면서 그게 되게 하늘에서 지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구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얘네가 소프루의 힘을 더 많이 증폭시키고 싶어서 아니면 소프루가 각성을 했나? 그래서 지옥의 문이 열렸나? 근데 이거 비슷하게 VR폰에서도 첫 번째 배경이 약간 하늘처럼 되어 있고 아홉마티 시작할 때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안에 약간 중세 시대 공간 같은 거로 들어가서 맞아. 그런 거 생각하면 오브제 이런 느낌은 그런 쪽으로 너무 겹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얘네가 실제로 그 권력을 타파를 실제로 성공을 했는지 그 저택을 불태웠다는 의미가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이제 두 개로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지. 얘네가 권력을 무너뜨렸다 또는 아니면 지배당했다. 이 소프루에 잡아먹히기 시작하면서 욕망이 점점 더 커지고 아니면 소프루가 각성을 시작해서 자신의 세계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든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거는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 후에 나왔던 게 이제 레몬드랍이었어. 레몬드랍은 되게 좋은 앨범이지. 맞아요. 이제 레몬드랍에서는 애들이 다들 좀 몽롱해, 해롱해롱하고 그리고 배경 자체도 해가 져, 노을이 져. 보통 의식이 잠겨간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해가 진다던가 물에 빠진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얘네가 진짜로 이제 소프루 때문에 미쳐가는구나. 그래서 크레이지라는 단어를 우영이가 직접 쓰기도 했고 얘네가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구나. 처음엔 순수했던 그 소원으로 시작해서 점점 8명이 같은 소원을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 욕망은 제곱으로 커지고 빨라졌을 테고 그러면서 얘네가 점점 소프루에 먹혀서 정신을 잃어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인류의 판타지가 대놓고 루시퍼가 나와. 그리고 레몬드란 마지막에서 초대받듯이 루시퍼 그 뭔가 날인이 찍힌 거를 윤호가 그거를 받고 어디론가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인류 판타지 노래가 시작이 된다. 대놓고 너무 악마들 같아. 너를 어떻게든 꼬셔보겠다. 너를 타락시키겠다. 너 못 날아. 얘네가 진정으로 타락을 했구나. 윤호가 이걸 하잖아. 알소마티스에서도 이걸 하잖아. 그러니까 알소마티스에 있던 애들도 우리야 라고 암시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제트티즈들이 인류 판타지에 나온 애들이랑 동일인이라고 가정은 하고 있어. 아드레날린이 나왔어. 아드레날린 뮤직비디오 중간쯤에 보면 공사장 같은 곳에 빨간색 빛나는 상자들이 막 이렇게 있고 전선 같은 거 뽑혀있고 이걸 보고 이거 설마 소프루인가? 라고 짐작만 했는데 이 뮤직비디오 제작하시는 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현장 사진을 몇 장 올리셨거든? 거기에 그 공사장 같은 바닥에 위치 표시를 해놓고 거기 소프루라고 써있어. 메모가. 그럼 그게 소프루가 맞단 얘기야. 그럼 진짜로 걔네가 소프루를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소프루가 아드레날린 마지막
편에서 보면은 소프루가 점점 까맣게 변질되면서 형태도 일그러지면서 땅 깨져버려. 얘네가 소프루를 가지고 좀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짐작을 하고 소프루를 복제하기 시작한 거지. 까지가 내 뇌피셜이야. 근데 최근에 뜬 트레일러에서는 티니들이 이 트레일러를 거꾸로 재생을 한 걸 올렸어. 정재생도 스토리가 되는데 역재생을 해도 스토리가 되는 거야. 스토리가 이렇게 검게 변하는 거를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약간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마지막으로 여상이가 밖에서 바라보는 연출로 끝나. 여상이가 뭔가 제3자의 입장으로서 관찰자로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얼추 들어맞는 이상이잖아. 이게 소프루에 관련돼서 애들이 하나씩 뭔가 롤이 있긴 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윤호가 거듭해서 자기가 나 나쁘다. 나쁜 남자야. 산이도 너도 나쁘다. 너 나쁘다. 그리고 라이브에서도 윤호가 저희가 네가 다 나빠졌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얘네가 소프로 때문에 확실히 나빠진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윤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확실히 발동 조건은 우영이가 맞았어. 발동을 한 건 우영이가 맞았던 것 같아. 까지가 골든아워에 대한 나의 근데 저 탑님 말 들으니까 생각난 거 있어요. 소프루가 악마잖아요. 그 애들이 그 각자 롤이 있다. 저는 앨범별로 얘네가 표현하고 있는 게 있다 생각하거든요. 워크는 물욕이고, 아웃마트는 관념물이고, 레몬드랍은 색욕이고, 그다음에 인류한 컨텐츠는 그거고, 배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7대 제약으로 하면 연결이 되거든요. 질투도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나 질투가 배드 같고, 워크가 탐욕, 아웃마티가 교만, 레몬드랍은 색욕, 아드레날린이 분노 아니면 탐식. 그리고 이번 게 이렇게 가면은 7대 제약이고, 그거를 소프루가 조종하고 있고, 그걸 조종하는 소프루를 우영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영이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이 각자 하나씩을 맡게 되는 게 아닐까? 와. 아 여상이가 제외되는 게 아닐까? 여상이가 그러니까 여상이든 우영이든 누군가 하나는 제외가 되고, 우영이가 소프루를 발동시켰으니까 어쩌면 우영이 자체가 소프루가 됐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골든아워가 파트 7까지 나와야 돼. 골든아워 너무 긴. 원래 난 좋아. 인생의 황금길이 이렇게 길었나? 원래 명작은 길게 가야 되는 게 길게 맞는 가야 되고 이미 그 서론이 길어 명작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빵 터져가지고 명작이 되는 거야. 일본 싱글도 하나가 되려. 애쉬가 뭘까? 애쉬는 죽음이잖아. 거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템을 한다면 나템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일본 싱글이 뭔가 좀 해당이 돼요. 지금 5지 골든아워. 네. 인류 판타지까지 합치면 6개야? 인류 판타지는 외전. 인류 판타지도 뭔가 있어? 내 생각에는 레몬드랍이 색욕이고, 인류 판타지는 그거의 더 심화 버전이나 아니면 그거를 바라보는 소프트웨어 시선, 뭐 이런 식으로 외전격으로 나오는 좀 거예요. 외전격으로. 왜냐면 골든아워 시리즈 중에서 에디션에서 나온 게 6권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골든아워 5니까 만약에 애쉬까지 있다고 치고 좀 있으면 일본 컴백하는 것까지 딱 치면 7개야. 7개. 그렇게 골든아워가 끝나면 어떻게 크게 맞춰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예외로 치고 6, 7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골든아워가 6, 7까지 나올 것 같아. 같은 이름으로 나와서 같이 맞아. 풀어가는 그렇게 세계관이어야 해야지. 되나. 뭔가 일본 싱글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계속 같은 세계관을 공유를 하고는 있는데 좀 외전 느낌이나. 떡밥을 더 던주는 느낌으로 그치. 그런 걸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골든아워를 갑자기 왜 시작을 했느냐. 애들이 미친 폼 때 혁명을 끝났어. 우리 혁명 성공했어 하고 끝나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크로마 깨지는 장면이 나오고 붉은색 달이 뜬 하늘에서 파란새가 조그만한 소프루를 빨간색 큐브를 물고 가. 그 새가 물 정도로 요만했단 말이야. 그걸 물고 이렇게 날아가. 그러고 골든아워 시작하기 전에 공개 계정에서 썼던 캐치프레이즈가 After the Red Moon Rise 이런 거였어. 붉은 달이 뜬 이후 하고 골든아워 언제 뜹니다 이렇게 스포가 됐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확실히 미친 폼 때 이후로 뭔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자기 돈 이러냐, 권력 이러냐. 에이티즈에서 세계관에서는 이제 붉은 달이 떴고 소프루가 뭔가 발동을 시작을 했어. 얘네가 혁명을 성공한 것도 소프루의 힘을 쓴 것 같아. 소프루가 원래 투명했어.
에이티즈 세계관에서 나오던 소프로는 작고 투명했어. 근데 리침폰 때 빨개졌어. 얘네가 이걸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혁명에 성공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에이티즈 세계관에서도 소프루의 개입이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풀어져 나갈 건데 그 전에 사실 Z 차원에서 선례로 Z티즈들이 소프루를 가지고 이런 짓을 했어 라는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시리즈가 골든아워다. 그래서 Z티즈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얘네의 욕심 때문에 세상을 말아먹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감정들이 통제된, 그 소프루가 감정을 이용하는 물질이잖아.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이든 어떤 이 세상에서 감정을 통제하게 된 거지. 아무튼 감정 통제 디스토피아가 된 탓이 Z티즈들 때문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그럴 Z티즈들이 야, 세상에 큰일 났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어떡하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야. 크루머를 찾아가지고 야, 그러면은 우리 다른 차원에 있는 우리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 페도라를 쓰고 A 차원으로 넘어가서 Z 홍중이가 A 홍중이한테 크루머를 준 거지.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얘네가 Z 차원으로 넘어간 거지. 의미하는 게 골든아워 시작하기 바로 직전 애들이 미친놈이었어. 근데 미친놈 뮤비를 보면 내내 애들이 진짜 혁명의 정석처럼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전단지 뿌리고 막 그래피티하고 다니고 있었잖아. 그 과정에 소프로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선전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퍼지게 만든 거지. 자기들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그렇게 소프루가 에이티즈 손에 딱 들어오게 됐잖아. 근데 이제 Z티즈들도 소프루를 손에 넣었다가 세상이 망해버렸잖아. 이걸 이제 에이티즈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지.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근데 지금 그 역사가 반복이 되려고 해. 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역사 교육 시간인 거지, 골든아워는. 근데 이제 티니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가 현명하던 해적이었는데 컨셉이 왜 갑자기 돈을 많이 얘기하고 권력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할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에이틴 입장에서. 근데 이걸 내가 말하는 대로 Z티즈들이 소프루의 정신이 지배되고 욕망에 잡아먹혀서 세상에 망해버린 이야기를 미리 풀어주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맞아. 들어맞아. 그리고 보통 골드나 황금기라고 하면 진짜 옛날 얘기하고. 그치. 맞아.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옛날 얘기. 전성기. 그리고 전성기가 지나가면은 분명히 망한다. 그러니까 디스토피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골든아워 시리즈가 다 끝난 뒤에는 에이티즈의 이야기가 다시 전개가 되는 되겠지. 거겠지. 그러면서 Z티즈들과 마찰도 생길 수도 있겠지. 야, 니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 우리나라 꼴나. 우리 차원 꼴나.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 그렇지. 난 그래서 지금 골든아워가 너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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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 다들 안 좋아하잖아, 골든아워를. 컨셉적으로 이제 납득이 잘 안 되니까. 그렇지. 했던. 근데 나는 이 뇌피셜을 가지고 골든아워를 골든아워를 아, 이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진짜 너무 기대된다 이러고 있는 거지. 칠 때 이제 너무 좋은. 너 나랑 KQ 가자. 저 방금 급조한 가설. 일본 음반이 A 차원의 에이티즈라면 일본 앨범하고 한국 앨범하고 발매 시기를 비교했거든요. 미친폰 다음이 나도 K고, 워크 다음이 벌스데이고, 아웃마티 다음이 애쉬 스투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친폰 다음에 애들이 넘어가기 전에 그때 에이티즈 걔네는 그 독자 이후로 뭔가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K 괜찮지 않은 상태였던 거야. 맞아. 근데 Z 차원 애들이 넘어와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벌스데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시작을 하니까 애시스트 라이트 빛을 향한 그거를 시작한. 뭔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우겨넣을 수 있다. 아, 근데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나도케이 진짜 좋아했던 이유가 그 설정이 진짜 A 차원 애들의 설정이 진짜 잘 녹아있고, 자세히 보면 진짜 잘 녹아있단 말이야. 걔네들의 트라우마나 이런 야, 게. 그러면 일본은 에이티즈 이야기고 US 싱글은 Z티즈 이야기야? 혹시 US 싱글이 입력한 전에 또 뭐가 나왔었어? 없지 않아? 이게 다 리믹스로 나와가지고. 이쪽은 따로 낸 게 인디폰밖에 없지 않아? 맞아. 근데 미국은 다 연결돼서 나와. 재밌다. 나 세계관 푸는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할게.
라이틴이 라이틴이. 우리 작년 10월에 유람선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때 1층에 전시되어 있던 것이 인조상가지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옷이랑 7주년 가족 사진이랑 또 음반들 지도랑 한쪽에는 거울이 있고 거기에 이제 7주년 애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콜라보. 그리고 한쪽에는 미친 폰때 애들 맞아.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어. 되게 뜬금없이 미친 폼 있어. 되게 짠 느낌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고 얘네 갑자기 왜 미친 폼이지? 그냥 준비해놓은 게 이런 거밖에 없었나? 그래서 걸어놨나? 허전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겼어.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아드레날린 썰을 풀다가 야 근데 잠깐만 이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미친 폼 때 생각해보니까 뮤직비디오에서 우영이랑 윤호랑 같이 협력해서 배를 만들어. 맞아, 배를 만들어. 그리고 그 아 배를 그러네. 띄워. 아 맞아. 근데 그 배가요 빛이 나요. 맞아. 하늘을 나는 배인데 빛이 나. 그래서 그때 띄웠던 배가 우리 그때 그 유람선인 거야. 맞네. 맞아. 거기에 에이티니를 태운 거야. 왜 태웠느냐? 에이티니는 라이티니가 있어. 라이티니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에이티즈 세계관에서 보면 크로모도 그렇고 소프로도 그렇고 발동자가 있고 어떤 능력을 발동시키는 오브젝트가 있어. 에이티니에게는 그게 라이티닝이야. 근데 얘네가 크로모가 깨졌잖아. 크로모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얘네가 차원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야. 그런데 이제 임시 방편으로 라이티니의 힘으로 얘네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에이티니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배에 에이티니를 같이 태운 거야. 에이티니의 라이티니가 실제로 세계관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답은 투어즈 더 라이트에서 찾았는데 투어즈 더 라이트에서 콘서트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다 각자의 내면에 품고 있는 각자의 빛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빛을 믿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성화가 이야기했어요. 맞아. 정말 귀여웠지. 그리고 그 투어즈 더 라이트 무대 장치 중에 정중앙에 세워져 있던 탑이 있어요. 사우론 같던 그 타워. 맞아. 그 형태가 라이팅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공연 내내에서도 그 라이팅이 그 동그란 구에 빛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콘서트 끝날 즈음에는 막 빛이 나. 그래가지고 에이티즈들이 여러분의 응원 덕에 샤워에도 불이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게 스토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우리의 힘이 실제로 세계관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에이티니가 필요하고 에이티니가 쓰는 라이티니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미친 폼 때 같이 태우고 떠난 거야.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만약에 그 타워가 라이틴이라고 치면 호미곶이 쓸데없이 올라오는 게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들고 있는? 호미곶이 들고 있네?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맞아. 미친 폼에서 배가 떠오르는 게 정확히 시점이 언제냐면 형준이가 차에다가 빛이 올라오는 무언가를 비춰요. 그럼 거기서 빛이 올라오면서 배가 띄워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7주년 프로모션 때 남산타워에 빛이 올라오는 거랑 배를 했죠. 근데 만약에 남산타워에 빛이 올라오면 형준이가 붙인 그 오브제고 그 홀로그램으로 띄운 우리가 탄 배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케이크에 미친 사람들. 뭐 홍기가 샤라웃하면 어떡해? 그냥 케이크에 들어가서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까요? 케이크 들어가서 케이크에 들어가서 야 너네 이거 이렇게 끼워 맞추면 말 돼. 이거 영상 따가지고 케이크한테 써. 내일로. 제발 봐주라. 제발. 아 그거 제목을 세계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가 아니고 로또 1등 당첨되는 법.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법으로 이메일 보내. 어그로 끌어서 한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야기. 근데 갑자기 멀쩡히 쓰고 있던 라이티니를 왜 라이티니 3를 냈느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읊어보겠습니다.
이번 새로 나온 라이팅의 디자인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해시계 모양을 닮았어. 네. 그러면은 이거는 홍중이가 말했던 해 주기를 따라 발동되는 어떤 차원 이동을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은 소프루. 우리가 그때 크로노가 깨지고 나서 크로노를 대체할 만한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팅이 2를 들었다면 아드레날린 때 소프루가 깨졌어. 그럼 이제 소프루의 힘을 대체할 만한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소프루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응원봉을 낸 거지. 그 라이팅이 3 버튼 모양이 정육면체야. 대놓고 소프루야. 그리고 중요한 게 라이팅이 그 지구본 같이 생긴 거 안에 크로노가 모래시계가 들어있어. 이 말은 얘가 크로노의 힘도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둘러진 띠 같은 거에 이니셜이 써 있는데 이 좌우로는 A와 Z, 상하로는 알파와 오메가야. 일단 A와 Z가 적혀 있다는 것은 A와 Z 세계관 차원을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라이팅이 3에 들어있어를 얘기하는 것 같고, 갑자기 알파 오메가는 왜 나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알파 오메가를 내가 찾아봤을 때는 이것도 어떤 시작과 끝을 암시하는 그런 문자라고 하더라고. 이게 고대 그리스어인가 어디의 문자인데 알파가 제일 중간이고 제일 끝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하면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앞으로 재차 풀릴 것 같아. 아마 골든아워 끝나고 풀릴 수도 있겠지. 아니면 그런 뜻일 수도. 이 라이티니를 발동하는 레이티니가 이 모든 것을 끝내줘 처음이자 끝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이래서 사람이 글을 써야 해. 이래서 사람이 글을 써야 해. 그 라이팅이 1을 보니까 든 생각이, 얘네가 사막에서 시작한 회적인데 얘네가 처음 사막에 떨어졌을 때, Z차원에 떨어졌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방향을 모르니까 에이티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에이티니가 방향을 찾아주는 역할을 그때 좀 해주기 위해서 라이티니의 나침반이 들어갔던 거고, 무력자들을 만나잖아. 그러면서 얘네가 목표가 확실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확실해진 시점에선 더 이상 나침반이 필요가 없으니까 나침반을 빼버리고 크로노가 깨져버렸으니까 크로노가 필요해서 크로노만 넣은 거지. 맞아, 그게 맞아. 지금은 이제 크로노도 필요하고 소프루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3에다가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 작동법을 읽어봤는데 버튼을 누르면 불은 켜져. 그 크로노는 내가 이렇게 돌려야 돼. 내가 이렇게 돌면은 물리적으로 돌아가. 그러면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루를 누르면 소프루가 작동이 되고, 우리 그 에이티니가 그거를 컨트롤하면은 크로노랑 그거를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에이티니는 짱이다. 소프루도 다룰 수 있고, 크로노도 다룰 수 있다. 에이티니가 타락한 걔네를 구원해줄 수 있는 구원자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Z 차원이 A 차원한테 도움을 청하고 A 차원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는 A입니다. 뭔가 이렇게 삼각형의 구도가 돌아가는 세계관일까? 나는 이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에이티니에게도 이 세계관적으로 롤을 줬다는 게 나는 이게 너무 오타쿠로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나는 그냥 통장이 아니었구나. 나도 그들의 세계관의 하나로 녹아들 수 있는. 대충 맞네. 그들의 혁명을 도와주는 쩐주가 우린 거예요. 그치, 쩐주 같은 거. 혁명에는 쩐주가 필요하다고. 우리 그거예요. 그 도박 노름꾼인 척하면서 뒤로 독립운동단체 후원해주고 있는 우리 쩐주야. 그래서 우리는 에이티니끼리 공동체인 거야. 그치. 같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초능력자들인 거야. A차원 에이티즈, Z차원 Z티즈, 그 다음에 에이티니. A티니를 매개체로 삼각형이잖아. 이렇게 삼각형이잖아. 그리고 서로 두 개의 차원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거울 세계. 이렇게 그래, 연결하면은 거울 크로모가 그 된다. 에이티니 기준으로 거울 세계인 거야? A티니를 기준으로 아니, 두 개의 에이티니. 차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우리가 만약에 크로모를 흔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야, 이거 진짜 홍중이랑 누군가 샤라웃 해야 해. 까지 궁예를 해봤다. 윤호야, 이걸 샤라웃 해야 해. 보고 있니? 이걸 샤라웃 해야 해. 제발. 이거 너무 원래 저는 궁예를 하면 끝까지 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지금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 골든아워는 명반이다. 명반이다. 이거는
서사다. 근데 난 진짜 골든아워 노래를 좋아한단 말이야. 나 골든아워 노래 좋아해. 골든아워 노래도 좋고 뮤비도 좋아. 이번에 골든아워 미간 미쳤어. 사실 그렇게 하면 레몬드러브에서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게 좀 더 개연성이 생기긴 하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칠대제가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아드레날린 프로모 포스터 떴을 때 거울 3면으로 돼 있고 사람 3명이 서 있는 듯한 그런 포스터였거든? 맞아. 그때 어떤 팀이가 팬사에서 홍중이한테 세계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세계의 자아라고 했어. 그럼 너가 얘기했던 거울 세계까지 핫해진 그게 맞는 것 같아. 가운데 에이티니가 있다고 해도 에이티즈, 제트티즈가 있으면 거울 세계가 또 있으면은 어쨌든 에이티즈 입장에서는 제트티즈도 나고 거울 세계에 있는 쟤도 나고 나도 그치. 나야. 그러면 세계의 자아가 그래, 맞아. 맞아. 이 사람을 KQ로 안 돼, 저 사람 잡혀가면 우리 놀아줄 사람 없어. 이런 얘기 해줄 사람 없단 말이야. 없어. 갖고 있어야 해. 너도 갖고 있어야 해. 끌려가지 맞아. 이제 못 나온단 말이야, 프로그램에. 이제 말도 안 해준단 말이야. 아, 에이티즈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돼, 안 돼. 근데 나는 이거 진짜 샤라웃 해줄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유람선에 기피되어 있던 것도 거울이 있긴 있었잖아.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났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 원래 처음이도 클리셰는 거울이죠. 그치.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도 실제로 산이가 계속 거울이나 물 위에 있다던가 계속 반사되는 그런 매개체가 계속 등장하기는 하지. 그런 민류판이랑 미친품을 굳이 대해줬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그들이 가장 올바랐을 때와 가장 잘못된 욕망이 찌들었을 때를 같이 두고 미친 폼 때는 에이티즈고 인열 판타지는 제트티즈고. 한쪽에는 이제 맞아. 그리고 거울이 있었죠. 에이티즈랑 제트치즈를 상징할 수 있는 걸 매개체로 거울을 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공간에 미친 폼 오브젝트와 인열 판타지 오브젝트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고 연결 지은 거지. 그치. 천재야? 천재야? 원래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잘한다. 한 가지 질문. 윤호는 루시퍼가 맞는가? 내가 이 오타쿠적으로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윤호가 유일한 독실한 쭈쭈 요인이야. 이게 일이지. 근데 그런 아이에게 타락한 천사 롤을 줬다고? 맛있다. 맛있다. 너무 좋지 않아? 너무 맛있다. 만약에 윤호가 루시퍼잖아요. 레몬드랍에 인리어 판타지라는 에디션을 붙인 거는 윤호가 레몬드랍 애들한테 초대장을 보냈고 그러니까 세교육을 뜻하는 애들 안에 있는 더 많은 판타지를 윤호가 초대장을 보냄으로써 확 풀게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윤호가 루시퍼일 수 있지 않을까? 윤호가 증폭시켰다? 물론 레몬드랍도 그 자체로 세교육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뇌에는 뭔가 더 있어서 루시퍼가 초대장을 보냄으로써 그들의 상상을 현실화했다. 더 깊은 세교육. 만약에 윤호가 루시퍼다. 그래서 첫 시작도 윤호로 하고 그래서 윤호가 루시퍼일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7대제를 한 명씩 준다면 윤호는 이 7대제로 애들을 유혹하는 루시퍼가 되겠죠. 왜냐면 애들은 8명이니까. 축하드려요. 윤호 흑막이 공설이라고? 재밌긴 하다. 오랜만에 간만에 이런 오타쿠 얘기하는 거. 여기까지 했던 오타쿠 얘기 중에 가장 고능한 오타쿠 얘기였어. 너무너무 재밌어. 배드가 뭔지? 배신 아니면 질투. 질투 실조 같아. 실수 같아. 그 배드북도 있잖아. 그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겠는 그런 것들을 쓰세요라고 했잖아 이번에. 그게 영어예요? 배드북이 뭐냐면은 버른북이라고 있어. 너무 짜증나 약간 이런 거를 쓰는 책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칭찬을 좀 과격하게 써보세요 약간 이런 편이야. 쟤 너무 예뻐서 빡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질투가 맞는 것 같아. 파트 5까지 와서 5개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데 7대제가 아니라고? 그것도 그거대로 대단한 애들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짜고 치겠는다고? 시험에서 빵점 맞는 거. 시험에서 빵점 먹는 거 그건데? 그거대로 대단한데? 그거는 대단한 거야. 문제가 7개인데 5개 찍어서 맞춘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6, 7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자.
근데 던져주면 고능해지시. 맞아. 맞아, 제가 말했잖아요. 전 0에서 1을 못하거든요. 근데 대신 1에서 100은 할 수 있어요. 할 때는 100까지는 말고 1에서 10은 할 수 있어. 곱하기 100을 하는 사람이야. 곱하기 대신 1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0에 100을 곱하면 0이잖아. 1에 100을 곱하면 100이잖아. 난 그 1이 필요해. 한입 실제다. 우리 두개 잘 맞네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데이터는 막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있어야지 이제 응고가 돼. 그러니까 1, 2, 3, 4 막 이렇게 있는데 얘가 더하기야. 그럼 이게 합해져. 그럼 얘가 와서 계속 곱해줘. 곱해줘. 여기가 는 해줘. 너무 재밌다. 우리 1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짧으네. 야, 나 얘랑 저번에 2시간 얘기했어. 시간 얘기했다. 도저히 편집점을 못 찾겠는 거야. 이번엔 내가 말을 다 이미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야기해서 짧아진 거야. 맞아. 그때는 한창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서가지고. 모든 게 틀린 거 골든아워가 5에서 끝난다고 해도 이미 당신들과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즐거워. 맞아. 이게 공식이다. 이게 맞아. 이런 느낌으로. 몰라, 난 이미 이 순간 즐거웠어. 재밌었으니 됐어. 근데 나는 이걸 듣고 나서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그러면 너네 뭐 한 거야? 이게 맞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 맞아.